온라인 판매 플로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플로우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면은 무조건 저는 팔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싱을 하려다가 액션은 못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거죠. 이벤트 문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다고. 아마 전환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죠.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 이 무료 배송에 대한 니즈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또 이렇게 더워지면은 이제 뭔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출이 좀 오르는 그런 때여서 또 때마침 또 이렇게 그로잉 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환영의 인사부터.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월 1억을 날렸었다가 사업으로 지금은 월 매출 1억을 벌고 있는 30대 후반 셀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환영합니다. 이게 하고 계신 일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대행도 기획을 가끔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그 30대 초반에 1억을 날렸다고 하셨는데 네네. 무슨 일로 날렸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시장에 처음 제가 들어오게 된 게 샴푸 브랜드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위탁도 사입도 아닌 브랜드 사업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제조부터 막 마케팅까지 다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까 그때 투자금을 1억을 정도로 생각했었고 결국 좀 사업이 망하면서 1억을 날렸었습니다. 그럼 시원하게 네네. 그 샴푸는 그럼 샴푸 나중에 다 안 팔려서 재고 되게 싸게 가져가시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무리하고 시원하게. 샴푸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네. 영원히 또 들고 갈 수 없는 또 어려운 또 상품을 또 진행하셨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심기일전하셔서 네. 지금 다시 매출액이 월 매출 정도가 1억 정도가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종목이 뭔가요? 저는 주로 이제 생활용품이나 예. 이제 골프 용품 중 많이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막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판매한다기보다 제가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이건 내가 팔아볼 수 있겠다라는 게 있으면 다 그냥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입이신가요? 사입 위탁이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입이 6. 네. 국내 사입? 네네. 오. 해외도 중국 사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언제 시작을 하신 거죠? 온라인 시장 처음 들어온 거는 2019년도 제가 샴푸 사업 런칭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네. 그 망한 이후에 고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사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좀 더 배우느냐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좀 더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온라인 MD를 계속 했었어요. 사업이 망한 이후에. MD를 좀 겹치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나와서 1인 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터지기 전이어서 네네네. 그래도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페인이 뭐인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되게 많은데 네. 사실 지금 이제 2023년에 저의 지식과 네. 이거를 봤을 때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좀 솔직히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열정하고 패기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 1억을 제가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1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정확한 구체적으로 내가 이 돈을 마케팅에 어떻게 쓰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타겟은 어떻게 잡고 그 타겟들은 어디 모여있고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이 혼자만의 상상 시나리오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망했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크게까지는 아닌데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저는 쭉 온라인 길만 가다가 프리미엄 독서실 그거 2억 한 7, 8천 정도 들여서 했는데 자, 5천만 원 갖고 탈출했습니다. 저도 한 2.3장 정도 말아먹었죠. 1년 사이에. 오히려 저는 이제 빨리 탈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스스로 칭찬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었으면은 돈 5천이 크고 적던 간에 계속 매달려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실패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발판 삼아서 다시 이제 사입과 국내 위탁으로 1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계시는 그로잉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월 평균 매출 1억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수익이 좀 궁금해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딱 5월 초반이라서 제가 4월 집계를 좀 해봤는데 한 25% 정도가 순수익 되고, 이게 마케팅비 다 제외하고 네. 뭐 고정비 어느 정도 다 제외하고 2,500. 네네. 오.
괜찮은데요? 왜냐면 위탁도 40%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판매적인 플랫폼은 총 몇 개가 있어요? 저는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들은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요. 왜냐면 그 플랫폼별로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다 들어가고 있고 매출 비중은 거의 쿠팡이랑 네이버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 로켓에도 입점되어 있나요? 로켓은 저희 현재는 진행을 안 하고 그로스라든가.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 윙. 그거 안 네. 하고 있는데도? 네네. 오, 일부러 안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로스는요? 네, 정산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입을 하는데 이제 벌크 사입은 막 제가 좀 필요할 때 재고를 그때그때 충당을 하고 있어서 로켓에 대해서는 좀 고려는 하고 있어요. 샴푸 트라우마 아닌가요? 샴푸 트라우마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조금 더. 네, 지금은 네, 좀 자금 운영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서 요즘에 뜨고 있는 플랫폼 같은 거 혹시 하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실무자시니까. 저는 지마켓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마켓은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게 굉장히 좀 자주 있고 거기에 한번 선정돼서 들어가게 됐을 때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11번가도 다 프로모션들이 있지만 지마켓 프로모션이 효율이 저는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마켓 프로모션 확인은 그런 거는 어떻게 일일이 매일매일 수동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사실 저는 이제 그 MD를 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맞네. 이제 그분들이 어떤 주기로 행사가 오는지에 대한 감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감이 뭔가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슈퍼딜 같은 게 언제 주기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 많이 잡아주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그 MD 하면서 조금 그래도 다행히 보통 MD들은 이렇게 제안서가 날라오면은 그 상품을 아예 안 보진 않고 다 보긴 보는데 네.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서 후기가 없으면 잘 네. 채택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 핫딜 같은 걸 들어가서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매출을 만들고 그 내가 카페 핫딜 했을 때 매출 이 정도 나왔다. 그리고 플랫폼 그거 괜찮네. 네, 딜에 선정이 되면 내가 바이럴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홍보를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MD 측에서도 바이럴까지 태운다고? 그럼 한번 밀어줘 볼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70%, 80% 정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네요. 또 시기를 딱 네. 타갖고. 네, 제품군 좀 괜찮고 말씀하신 대로 후기 잘 쌓여있다면 네.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괜찮다고 예.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후기가 좀 한 뭐 2, 300개 쌓여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MD 제안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 진짜로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MD가 사실 잘 픽은 안 해주는데 MD 분들은 후기를 많이 봅니다. 예, 후기가 괜찮고 후기가 많이 쌓여 있고 한다면 뭐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일을 받을 텐데 맞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어요? 그거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로잉진님처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이제 5월이에요. 네, 가정의 달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MD로서 네네. 그리고 사업가로서 지금 이번 달에는 어떤 상품이 잘 나갈 것 같다, 어떤 카테고리가 잘 나갈 것 같다, 뭐 있으세요?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제가 이제 소싱을 하려다가 이제 지금 아직 액션은 못 취하고 있는데 비치 타월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용 비치 타월. 해변에서 이렇게 리조트 가서 네네네. 긴 거. 네, 시즌성 상품이기도 하고 리뷰가 막 엄청 폭발적으로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이 시장 들어가면 좀 괜찮겠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만 잘 가져가면은 거기서도 시장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5월이에요. 네네. 5월인데 왜 비치 타올인가요? 이미 그러니까 그 해당 시즌이 됐을 때 너무 늦고 이게 이제 피크 판매 시즌이 뭐 7월이다 8월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도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트래픽 터지기 전에 골목 앞에서 기다려라. 네네네 물살 다 받아버리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전 오늘 한번 생각해본 아이템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어제 제주도를 갔다 어제 왔거든요. 근데 어제 공항에서 저희 둘째를 잃어버렸었어요. 네. 5분 동안. 5분이면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와, 심장이 진짜 쿵 떨어져갖고 막 찾아 돌아다니다가 인포 쪽으로 갔는데 인포 쪽에서 그 인포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엉엉 울면서 아빠 왜 어디 갔었냐고 아빠 막 보라고 하더라고요. 막 진짜 너무 미안해갖고 네네. 딱 생각한 게 뭐였냐면 사람 겁나 많아요 제주도에. 네. 네, 장난 아니고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들이가 많고 그래서 위치 추적 음. 팔찌라든가 위치 추적 목걸이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행도 이제 다시 많이 회복돼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진짜 주변에 도움을 구할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위치 추적이라도 딱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로잉진님께서는 특별한 소싱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뭐가 터질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직전에 소싱을 해서 최적화 시켜 놓는 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 부분도 있는데 또 네. 하나 있으면 소싱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가 되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막 이 컴퓨터 안에 갇히지 마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경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컴퓨터 안에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 얻었고 이게 사람들한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아이디어잖아요. 저도 산책을 가끔 가다 하는데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저희 집 주변에 하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돼지 부속물을 파는 도매처가 생겼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 뭐 염통, 뭐 곱창 이런 거를 판매하는 곳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서 내가 물건 소싱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동네에 맛있는 빵집이 있다. 또 유명한 꽃집이 있다. 그것도 다 저희의 소싱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키워드, 막 컴퓨터 이 앞에서만 소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확장시켜서 내 일상생활 주변에서 내 우리 집 주변에서 소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가 골프용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소싱하게 됐냐면 저희 집 근처에 골프용품점이 굉장히 작게 있었어요. 근데 또 거기 보다가 골프용품 중에서 내가 팔만한 거 없을까? 라고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냥 일단 들어갔어요. 사장님하고 막 대화를 했어요. 사장님 오프라인에서 뭐가 잘 나가요? 그러니까 막 추천 여러 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받은 걸 바탕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봤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키워드 상으로는 이게 찾을 수가 없는 키워드예요. 왜냐면은 그 저희가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찾지만 그 안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던 키워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소비층을 분석해보니까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은 판매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판매했는데 지금 저희 매출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 상품이 됐어요. 뭔가 아이템 스카우트의 함정을 조금 이용해 주신 것 같아요. 사각지대를 이용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키워드 찾는 프로그램에 사각지대가 진짜 존재할까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일상 주변에서도 충분히 좋은 상품들 발굴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로잉진님의 채널을 보면요. 네. 왕초보도 판매가 일어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들이 있어요. 그로잉진님께서 생각하시는 초보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왕초보도 판매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왕초보들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하나? 뭐 예를 들면 상품 소싱이 있을 수 있고 등록, 마케팅, 그리고 뭐 키워드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걸까요? 제가 조금 되게 본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좀 하는 편인데 사실 저는 소싱만 잘해서 물건 안 팔린다고 생각해요. 상세 페이지만 잘 만들어서 물건 안 팔린다고 생각해요. 뭐 광고만 잘 돌려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수학 수능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덧셈도 할 줄 알고 곱셈도 할 줄 알고 백셈도 할 줄 알아야 그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 판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초보자분들이라고 해서 처음에 막 내가 소싱을 공부해야지 뭐 상세 페이지를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를 거쳤을 때 판매까지 갈 수 있느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줄 알고 소싱도 배우고 광고도 배우고 해야 이제 매출이 나는 거지 한 부분 한 부분만 집중해서는 매출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책에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얻게 된 인사이트인데 온라인 판매 플로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핵심 플로우가 있고 이 플로우 5가지가 있는데 이 플로우를 따라가고 이 플로우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면은 무조건 저는 팔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진짜 초대박이냐 뭐 중박이냐 대박이냐 그냥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재고 터는 정도로 매출이 나느냐 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상품 소싱 및 기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짜고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객단가를 높이는 5단계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객단가를 높인다는 것은 유입 이후에 구매 전환이 있는 다음에 후기가 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객단가를 올려라 이런 뜻인 건가요? 네네. 고객님들이 이제 구매하시는 패턴과 몇 개를 사는지 객단가를 얼마까지 허용하는지를 체크해보고 그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단가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개씩 구매하신다 그럼 바로 2개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새로 또 그분들한테 2개 세트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들을 넣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플로어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키워드에만 미쳐 있거나 상품 소싱에만 미쳐 있거나 마케팅에만 미쳐 있거나 상패에만 너무 신경 쓰거나 이러면은 어느 것 하나가 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쏟는 노력이 여기에는 미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상품 소싱이 허접하거나. 근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밸런스 있게 해야 되는 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 플로우 단계별로 내가 이 플로우를 잘하기 위해선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를 많이 분석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소싱 및 기획이면 이제 수장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싱에 대한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컨텐츠 기획이면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좀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나 한 달에 뭐 20만 원 벌겠다, 30만 원 순수익이면 괜찮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닭등도 충분히 그걸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이걸로 진짜 결과 만들어 보겠다, 다른 사람들처럼 뭐 월 순수익 내가 1,000만 원 이상 벌어 보겠다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본질을 그릴 줄 모른다면 그 과정 가는데 되게 좀 고생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공부에만 너무 매진을 하게 되면은 네. 또 힘들잖아요. 네. 다 준비하다가 이 상품의 시기가 놓쳐서 여름에 팔 상품을 겨울에 파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공부가 막 이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저도 이제 실무로 투입하고 움직이는 걸 가장 추천. 네네. 책을 아무리 봐도 사실 내가 적용을 안 해보면 기억에 남지도 않고 또 나의 상황과는 다르거든요. 뭐 투트랙님이 엄청 성공한 방식을 다른 분에게 그대로 알려줘도 또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해도 분명히 똑같은 결과가 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자기만의 것이 또 있어야 네. 되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시는 것들 중에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 기획을 해주는 것을 대행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본인만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한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팔리는 상품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또 그래서 필수 요소가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뭔지 좀 궁금해요. 네, 몇 가지 요소들 좀 제가 공유드리면 좋겠다 해서 적어왔는데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요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그래서 신뢰도, 뭐 리뷰나 뭐 몇 차 입고, 뭐 아니면 몇 차 완판, 이런 것들 내용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만족도도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반품률 몇 % 이하, 뭐 그리고 뭐 재구매율 뭐 83%. 재구매율 설정하실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설정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 가끔 보면 막 98%, 막 이런 거 있는데, 오히려 그게 소비자분들도 워낙 똑똑해지셔서 그런 거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재구매율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오버하지 않는 재구매율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B&A, 비포 앤 애프터, 이것도 굉장히 후킹 요소,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품이 이볼펜에서 이볼펜으로 넘어왔으면 이 두 개의 차이를 극명하게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 들어가면 또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도 좋은 것 같아요. 버전이 업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소싱해온 상품이 이 볼펜이고 이 전 버전의 볼펜이 있었다면 이게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 이전 버전이 없어도 찾으면은 분명히 이거보다 조금 후진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찾아서 우리가 원래 팔던 제품이 이거였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가져온 제품은 이런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인증이나 보증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인플루언서가 사용한 제품, 뭐 아니면 어떤 유튜버가 사용한 제품, 아니면 뭐 치대생이 개발한 치약,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인증, 보증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스토리도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제품을 가져오게 됐는지. 그래서 뭐 이것도 예를 들자면 뭐 20년차 주부가 인정하는 행주, 뭐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를, 내가 왜 이 제품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는지를, 그 스토리를 좀 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0년차 주부인데 다른 행주 써봤는데 내가 좀 불만족했었는데 이건 좋더라, 그런 것들도 스토리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녹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GIF를 넣을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직관적이고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희 뭐 많이 유명했던 광고긴 한데, 마약 베개 같은 것들 보면 계란을 베개 사이에 넣고 막 위에서 밟는데 이제 다시 베개를 펴보니까 계란이 멀쩡한 상태로 있는,
이게 사실 쿠션감이 좋다는 거 보여주는 건데 계란을 사용함으로써 엄청 극대화시켰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좀 고객을 후킹할 수 있는 요소, 고객을 또 멈추게 해갖고 또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로잉 진님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인터뷰할 때 네네. 온라인 MD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이벤트 문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네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럼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저도 이것도 MD 활동하면서 프로모션도 제가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그 프로모션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문구들 참고하셔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을 때 꼭 넣어주시면은 아마 전환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싶어요. 배워야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4개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 이 무료 배송에 대한 니즈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문구들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이라는 네네. 풀 센텐스요. 네,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고 그다음 한정 수량을 꼭 제한해 주셔야 돼요. 뭐 500개 한정, 뭐 재고 소진 시 이벤트 조기 마감됩니다. 이런 문구들. 사실 저희도 뭐 물건 구매할 때 그 마트에서도 이 딱 물건을 세워놓고 이 상품 다 빠지면 이제 이벤트 없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급해지잖아요. 급해지죠. 네, 사고 싶고 그런 심리적 요소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정 수량을 꼭 이벤트를 진행하신다면 넣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기간을 짧게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벤트를 막 한 달, 2달 하면은 소비자분들이 아 이거 다음에 사야지 이렇게 좀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3일 이내 이벤트를 진행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효율이 잘 나왔던 이벤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써먹어야겠다. 네. 3일이네. 네. 3일 동안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3일 다 꽉 찼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쳐야 되나? 네, 또 하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객단가 높일 수 있는 요소에서 뭐 몇만 원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 쿠폰 몇 % 증정. 이게 실제로 반응을 합니다. 저도 이제 테스트를 여러 개 해봤는데 뭐 5만 원 이상 구매 시 5% 할인 쿠폰 증정. 그럼 그 4만 원에 이제 내가 구매 금액을 채우신 분들은 이거 안 받으면 왠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공략할 수 있는 거 넣어주시면 이제 이벤트 효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MD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네. 이벤트 핵심 키워드들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2019년도부터 거의 약 4년간 진행을 해 오셨는데요. 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사실 너무 많은데 이 원동력이 몇 가지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 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건 제가 좀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누군가를 이제 급여를 주는 상황도 생기니까 이 사회적 기여라는 게 꼭 내가 막 기부를 하고 이게 아니라 투트랙님도 이제 직원분들에게 급여를 주고 그분들은 그걸로 이제 또 삶을 영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 그걸로 행복도 느끼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자체만으로도 좀 저는 이거 좀 사업이란 거에 내가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한데 너무 하루하루 어렵고 막연한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결정권이 나한테 있고 하면서 계속 제가 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체되고 있지 않고 이것도 넘어가면 또 다른 뭔가 올 건데 그것도 잘 헤쳐나가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전 너무 저한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느낀 거는 한 5년 이상 하고 그런 뿌듯함을 한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먹고 살기 바쁘고 생존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그럴듯한 명분 따위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업하신 지 1, 2년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인생 최종 목표 그냥 이제 뭐 직업적으로는 스타트업 투자회사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이제 저같이 좀 욕심 많고 꿈 있는데 사실 저도 제가 샴푸 사업하기 이전에도 사업에 대해서 되게 하고 싶은데 막연했었거든요. 투자를 어떻게 받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대중화시킬 수 있는 투자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최종 목표입니다. 되게 야망이 있네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야망이 큰 사람이라서. 네, 그로잉지님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저도 꼭 채널을 구독하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잉지님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인터뷰 하실 때 너무 제 얘기 잘 끌어내 주셔서 또 재밌게 말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그럼요. 열마디 해도 됩니다. 네. 지금 막 힘드신 분도 있을 거고 엄청 많죠. 네, 그 이 셀러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없으실 거고 사업이란 게 이제 답이 없는 거니까. 근데 꼭 자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재력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스스로가 그 한계를 정하는 거고 그거를 갈 수 있는 만한 노력을 한다면 이게 조금 막연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서 이제 목표를 좀 크게 잡으시고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이 셀러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떨려. 좋은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도 늘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확신과 뭔가 스스로의 잠재력을 계속 믿어가면서 하루하루 싸워서 나가면서 가는 네.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투트랙 구독자 여러분들과 옹꿈사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그로잉진님의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그로잉진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